송은재TV 시작합니다. 잠시 전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화영의 대북 송금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또 벌금 2억 5천만 원입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 이화영이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 또 대북 송금입니다.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돈을 보냈느냐, 300만 달러. 그 다음 이 대북 사업을 하는데 500만 달러를 보냈느냐. 이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이게 가장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화영이 쌍방울의 김성태로부터 계속 뇌물을 받아왔고 정치자금조로 돈을 받아왔다. 이게 가장 큰 혐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연관이 되는 부분은 이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이재명이 대북 사업을 하고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이 쌍방울을 통해서 돈을 지원을 했느냐. 이게 인정이 됐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래서 9년 6개월 징역형이 떨어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 신진우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정했습니다.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성태의 진술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고 협의한 부분, 공모한 부분 모두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1년 8개월을 끌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이 사법 방해, 재판 지연,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이 이화영의 대북 송금, 이 비리 혐의를 수사한 수원지검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나서서 이게 사건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이 검사를 탄핵도 했고, 이 검사를 탄핵해서 그 차장검사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 검사를 탄핵도 했고, 이 검찰에 대해서 사건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국기를 문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 특검으로 이제 이 검찰을 수사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판사를 겁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사법 역사에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판사가,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이 문재인의 그 북한 방문에 따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초조한 나머지 오늘 판결문에 모두 나온 것입니다. 이 북한을 방문해야겠다. 그래서 대북 사업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화영을 통해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소환 조사하게 되면 이게 제3자 뇌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외국환 거래법이 모두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증거인멸도 모두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이 재판 과정에서의 사법 방해에 대해서도 모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정치자금법 뇌물, 이 뇌물을 받은 것은 이화영이 20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고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 15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내용을 재판부가 인정하고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벌금도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제 수원지검은 이재명이 수원지검을 겨냥해서 탄핵하고 또 이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수원지검은 검찰로서는 생사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소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화영의 이 판결이 내린 만큼 검찰도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사실은 이화영의 1심 판결 이게 내려지기 전이라도 이재명을 소환해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죠. 이화영이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하겠다, 기소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재명 소환, 기소는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고요. 문제는 이재명의 사법방해입니다. 이 증거인멸,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이재명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사법방해를 해왔습니다. 재판 지연을 해왔습니다. 또 검찰을 겁박해 왔습니다. 탄핵, 특검 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이 모두를 엮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하고 기소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심 재판에서 이화영 1심 재판에서 이재명의 방북과 대북 사업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보낸 것, 이 대북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였다라고 하는 것, 이화영, 이재명이 공모했다라는 것, 모든 것이 판결문에 나온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대북 송금, 이게 왜곡한 거래법 위반으로만 갈 것이냐, 제3자 뇌물에 해당할 것이냐, 이제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하면서 논란이 될 겁니다. 이 엄청난 죄질, 거기에 더해서 사법방해입니다. 사법방해를 하는, 증거인멸을 하고 이렇게 사법방해를 하는 피의자는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이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민주당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때 세 가지 혐의였습니다. 하나는 이 대북 송금, 또 위정교사, 백현동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당시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두 가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정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위정교사는 소명이 됐는데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킬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 대북 송금,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한 이 대북 송금이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된 겁니다. 판결문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법방해입니다. 증거인멸, 위정교사 같은 이런 사법방해가 이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더해져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이 이재명의 이 구속 여부를 놓고 많이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쯤 나오게 될 위정교사 1심 판결입니다. 위정교사 1심 판결에서 이 위정교사는 정면으로 사법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 법정 구속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법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지금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정교사 1심 판결을 겨냥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유력한 한 방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극적인 태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 이재명, 문재인 이 수사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원석 아예 사퇴하라, 그런 식이라면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하라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은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이, 민주당이 뭐 벌써 5가지 특검 법안을 내고 국회를 통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이재명, 문재인, 조국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찰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국은 빨리 구속을 시키고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소환을 하면 이 전국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입니다. 이제 1심 판결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을 소환하고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오늘도 문재인이 계속해서 그 인도 타지마할 김정숙이 관광을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그 기내식 뭐 금액이 호화가 아니었다,
사전에 뭐 인도에서 초청장이 왔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의 핵심은 김정숙이 왜 관광을 위해서 인도를 갔으며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니까 호화 여행이 되는 것이고, 김정숙이 4개월 전에 인도에 가서 계속 입버릇처럼 타지마할 관광을 오겠다라고 하니까 인도 측에서도 초청장을 형식적으로라도 보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뭐 초청장이 먼저 왔느냐 뒤에 왔느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으며 기내식 지금 문제가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희호는 자기가 유엔 갈 때 민항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민항기를 이용해서 김정숙이 허왕우 그 행사만 다녀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타지마할 관광을 다녀오니까 이제 이게 호화고, 왜 김정숙이 자신이 대통령처럼 행세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도에 얼마나 외교적으로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 문재인 가족을 소환 조사하면 이 전국의 흐름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쌍방울 이화영 대북 송금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재명과 공모해서 쌍방울 측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9년 6개월 징역형이 떨어졌습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